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총 30% 상한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오르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던데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얘기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죠. 그래서 한때는 30%가 넘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9월에 이미 29.4%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에는 30%가 됐고요. 2020년 1월에는 32.6%, 그 다음에 3월에는 33.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덩달아서 폭락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면 코스피 200도 폭등을 할 테니까, 명색이 코스피 200이라는 큰 덩어리가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종목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가 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 이상 못 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을 1년에 2번 설정을 해서 30%가 넘으면 팔아치우겠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이 기사가 2020년 4월 2일자거든요. 제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시총 비중 30% 넘어도 된다. 거래소에서는 시총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코스피 200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요.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이고요. 실적이 좋은 이유는 사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본인이 실력으로 잘해서 주가가 높은 것을 왜 국가에서 강제로 이것을 발목을 잡으려고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도 경쟁사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받은 상태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하나만 하고 있는 TSMC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고요. 애플은 말할 것도 없죠. 시총이 2천조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쟁사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지 코스피의 30%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강제로 매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단지 국내 코딱지 많은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30%를 넘기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이면요, 수영선수 중에 펠프스라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금메달을 밥 먹듯이 쓸어 담던 선수인데, 너는 너무 잘나서 금메달을 혼자서 다 쓸어 담으니까 3개 이상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축구로 따지면요, 한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총 10골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선수가 4골을 넣었어요. 그럼 전체 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골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본인 실력이 뛰어나서 4골을 넣은 것을 가지고 전체 경기 흐름에 너는 너무 튀니까 3골만 인정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만큼 많이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여도가 크면 그만큼 대접을 더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발목 잡고 너는 강제로 30%를 내가 제한하겠어, 한마디로 넌 너무 잘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란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총 30% 상한제가 만약에 부활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 같진 않거든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죠.
첫 번째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한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회견문,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가짜로 판명이 났죠. 세 번째로 삼성전자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 이런 말은요,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근거 없는 얘기고요.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총 30% 상한제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2020년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공식화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면 분명히 검색을 했을 때 많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자료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한참 나왔던 얘기가 요즘에 다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물론 모든 것을 싹 다 무시하고 좋은 것만 보는 것도 그렇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론에 빠져서 이러다가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당장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어떤 종목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페이스북만 해도요, 바이든 대통령이 때려잡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폭락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독점법이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총 30% 상한제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해도 저는 삼성전자를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진 않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사실 매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 기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악재는요, 대부분 잘 이겨나갑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공룡기업들 대부분은요, 이미 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경우가 많죠. 제가 우량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나 루머에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텐데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는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 결국에는 다 이겨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속 편하죠, 사실. 워낙에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급히 영상을 다루었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